고령 운전자의 위험 그리고 해법. 여러분, 작년 7월에 그 충격적인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운전자는 68세 고령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사 결과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죠. 이건 단순히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도로 위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3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71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46건당 사망자 1명꼴입니다. 3040세 운전자는 106건당 사망자 1명이에요. 비교가 되시죠? 고령 운전자 사고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2024년 약 439만 명에서 2025년엔 498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983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해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거죠.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만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사고의 5건 중 1건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경남만 봐도 이 추세가 명확합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1만 627건에 달했어요. 359명이 사망하고 1만 4,60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답은 명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운전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시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특히 페달 오조작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26건을 분석했더니 60세 이상 운전자가 71.4%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감정 결과를 보니 76.1%가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부천 제1시장 사고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67세 운전자가 1톤 트럭을 몰다가 150m를 질주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어요. 페달 오조작이었죠. 일주일 뒤 인천 부평구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30대 여성과 2살배기 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도 더 자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항상 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적도 있어요. 이동권 침해라는 비판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일본을 봐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운전자 문제도 먼저 겪었거든요. 2019년 4월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7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서 31세 엄마와 3살 딸이 목숨을 잃었어요. 1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이 사건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굉장히 실용적인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서포트카 제도입니다. 서포트카가 뭐냐면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말합니다.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있는 기본 서포트카가 있고 여기에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까지 추가된 서포트카S가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 오토하이빔 같은 기능들도 들어가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량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시속 8km 이하로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정말 급하게 가속하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표시되죠. 실제로 일본 기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종이 박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두고 서포트카를 타고 장애물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걸었어요. 완전히 정지했을 때 장애물과의 거리가 40cm. 순발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도 차가 먼저 멈춰주는 거죠. 일본 정부는 이 서포트카를 구입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서포트카 기능이 있으면 지원해줘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해줍니다. 당근을 주는 거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서포트 카에스 차량의 10만 대당 인사사고 건수가 일반 승용차보다 41.6%나 감소했어요. 2023년에는 서포트카 보급률이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8년부터는 모든 자동 변속기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실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그리고 면허를 갱신할 때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서포트카에만 한정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도 발급합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에요. 일반 면허를 유지하고 싶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포트카 한정 면허를 받으면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해주는 거죠. 일본 도로에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 표식이에요.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에게 저는 고령 운전자니까 조심해주세요 라고 알리는 거죠. 실제로 일본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보면 더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독려합니다.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시니어카 구입에 보조금도 제공해요. 미국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특별한 규정을 적용해요. 먼저 면허 갱신 주기를 짧게 만듭니다. 일반 운전자는 5년마다 갱신하는데 고령자는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시기죠. 그리고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해요. 알래스카는 69세 이상, 캘리포니아는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조건부 면허도 널리 사용됩니다. 의료 전문가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필요하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특정 거리 이상 운전 금지 같은 제한을 걸어요. 이건 일률적인 연령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차별 논란이 덜합니다. 일리노이주는 더 강력합니다. 81세에서 86세까지는 2년마다 도로 시험을 치러야 하고 87세 이상은 매년 재시험을 받아야 해요. 물론 이런 제도에 대한 반발도 있어서 뉴햄프셔주와 인디애나주는 불평등 논란 때문에 도로 시험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좀 독특해요. 80세가 되면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데 갱신 절차가 꽤 체계적입니다. 90분 동안 시력 검사, 교통법규 집합 교육, 연령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운전경력 조회와 동작 테스트도 거칩니다. 필요하면 도로시험이나 의료정보 제출도 요구하고요. 호주 NSW주도 비슷합니다. 75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요. 85세가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일반 면허를 유지하려면 매년 건강검진에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해야 해요. 하지만 한정 면허를 선택하면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받습니다. 덴마크는 연령별로 세분화했어요. 70세가 되면 4년 기한의 면허, 71세는 3년, 7279세는 2년, 80세 이상은 1년마다 갱신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보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이고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한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시작했어요. 2024년 4월 1차 사업에서 141명의 고령 운전자에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 확인됐어요.
그런데 장치가 이 71건을 모두 원천 차단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들을 막아낸 거죠. 효과가 입증되니까 2차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치 자체는 간단합니다. 정차하거나 저속주행 중에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제어해주는 겁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전진이나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500에 도달하면 작동해요. 경기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에도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고령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생산되는 신차의 의무 장착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자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차를 운전하거든요. 신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차량의 장치를 후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도 신차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의 장치를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요. 보험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보험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면허 갱신 제도도 개선해야 해요. 현재 한국의 적성검사 합격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대상 운전적성 정밀 검사는 합격률이 98%에 달해요. 실제 운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처럼 실차 시험을 도입하거나 미국처럼 조건부 면허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야간이나 고속도로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운전만 제한하고 일상적인 운전은 허용하는 식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지방에 사는 고령자들에게 차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곳에서 차 없이 어떻게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면허를 빼앗으면 고령자들은 집에 갇히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일본이 서포트카와 함께 대중교통 개선, 라이드쉐어, 온디맨드 교통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기술적 해법, 조건부 면허 같은 제도적 개선, 그리고 대안적 이동수단 제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에 가까운 고령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청역 참사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제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와 실행 의지입니다. 일본이 이케부쿠로 사고 이후 5년 만에 서포트카 보급률 90%를 달성한 것처럼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젊은 운전자도 언젠가는 고령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고령 운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42%가 사고가 날까봐 스스로 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53.7%는 현재 적성검사가 너무 쉬워서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도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동시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포트카 같은 안전장치, 합리적인 면허 갱신 제도, 충분한 대안적 이동수단.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초고령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역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행동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자동차 업계의 협력, 보험업계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게 비극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현명하게 해결한 과제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